분들은 다 여행으로 떠나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저 홍콩 사시는 거 다 여행으로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매일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인데 여행은 광동어로 러이항입니다. 러이항. 그래서 허이러이항이면은 허이러이항. 다시 한번 해봅니다. 허이러이항. 허이러이항. 러이항. 자, 허이는 가다입니다. 허이는 가다. 러이항은 여행입니다. 허이러이항. 여행을 가다라는 가이. 그러면 놀러 나간다. 바깥에 한가위는 자, 한가입니다. 한가이. 길 항자에다가 길 가자입니다. 길을 나가는 거예요. 한가이. 자, 길을 나간다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길을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한가이라는 거는 바깥에 그냥 나가서 걸어 다니고 놀러 다닌다, 한가이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한가이. 허이 한가이 그러면 바깥에 놀러 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허이러이항 그러면 여행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이러이항. 러이항 발음 좋습니다. 오연님 발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허이러이항. 네, 발음 좋아요. 그래서 러이항이고요. 자, 그리고 러이항을 하려면 자, 첫 번째로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갈 때 뭐가 있어야지 가나요? 비자 받아야 되죠? 비자. 그죠? 그래서 비자라는 광동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침쟁입니다. 침쟁. 네, 침쟁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자를 안 받고 들어가는 거면 면제하죠. 면제 비자이죠. 그죠? 면제 비자. 아니, 비자 면제라고 하나? 한국 단어가 앞뒤가 잘 비자. 가끔 그래도 헷갈릴 때도 많아요. 무비자. 그냥 그렇다고 하고. 비자를 면제받는 거는 민침쟁입니다. 민침쟁. 잘하셨어요. 민은 면제할 때 면자예요. 그래서 민침쟁, 민침쟁.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발음 따라 하셔야지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스포드는요. 여권이죠? 여권. 우주. 자, 원래는 우주라고 느낄 건데 원래는 우지우예요. 우지우로 글을 쓰실 때에는 우지우 그리고 우자를 아주 조그맣게 진자 밑에 지우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조그맣게 쓰는 이유는 발음을 아주 쬐끔만 내는 거예요. 우지우. 네, 맞습니다. 패스포드입니다. 우지우. 우인데 우 발음은 아주 조그맣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자, 그럼 저희가 공항은 뭐죠? 이거 진짜 많이 페이게이가 비행기였죠. 페이게이가 저 택시 타가지고 응가이 페이게이 이럴 수는 없어요. 페이게이는 비행기고 공항이 있는 장소.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게이청입니다. 게이청. 청은 공장할 때 장이에요. 게이청. 예, 그래서 게이청. 자, 게이청. 자, 그럼 페이게이는 비행기입니다. 그죠? 페이게이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지난주에 배웠나? 페이게이입니다. 페이게이인데 비행기를 타다는요? 션게이.
비행기를 럭게이. 내리다는 럭게이. 럭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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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게이지, 럭게이. 덩게이. 오케이. 럭게이. 그쵸? 션게이, 럭게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발음을 하시는 거가, 두 개를 항상 같이 배우는 거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가 쉽습니다. 션게이, 럭게이. 비행기를 타다, 비행기를 내리다. 덩게이. 럭게이.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출국하고 입국하고가 있죠. 출국, 입국. 그죠? 그러면 출국은 뭘까요? 첫갱, 얍갱. 첫갱, 얍갱. 그러면 첫갱은 출국이고 얍갱은 입국인데 대파라고 해서 써놓으면 혹은 대파추를 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 제 와이파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지금. 아, 네네. 자, 그래서 레이갱은 대파추어. 대파추어를 또 레이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첫갱, 얍갱, 레이갱, 그래서 첫갱과 레이갱은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냥 국가를 떠나 할 때는 출국해서 첫갱을 많이 쓰고요. 대파추어에 있는 데를 간다 그러면은 레이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쪽에 가서 대파추어로 가가지고 출발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로 조금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배우시면 됩니다. 첫갱, 레이갱은 출국과 같은 말인 거고, 얍갱은 입국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민국에 도착하잖아요. 이민국 거기에 도착해서 이미그레이션 도착합니다. 이민국은 한국말로는 이민국이죠. 광동어로는 뭘까요? 이만국. 완전 비슷해요. 이만국. 이만은 이민이에요. 우리 이민 떠나죠? 이민. 그래서 이만입니다. 이만은 이민입니다. 그러면 국은 똑같습니다. 국은 꼭입니다. 국자 발음은 다 국자 발음으로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하면은 메이국이에요. 메이국. 한국은 본국. 국이 고고로 발음이 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민국은 이만국. 이미그레이션. 이만국. 공항에서 딱 도착하면 이제 이만국에 딱 오면 홍콩은 그 영구 비자 있는 사람, 아이디 카드 있는 사람 나오는데 따로 있고, 홍콩 거민이, 주민이 나오는 입구가 따로 있고, 비지터들이 이렇게 방문객들이 오는 데가 따로 있고, 이제 승무원 하시는 분들은 승무원들 이렇게 나오시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쫙 서 있는 그 이민국은 전부 다 이만국입니다. 이만국. 이만은 이민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만. 그러면 도착했을 때 만약에 담낭이 만나면 빈도와라는 소리를 참 많이 씁니다. 빈도와. 빈도는 어디라는 소리입니다. 빈도와는 와는 베이펑. 그러니까 장소, 창을 얘기해요. 빈도와 이러면 네가 온 빈도와 어디서 앞에 너라는 단어를 안 붙여도 레이가 러예요. 레이. 레이.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는 나, 레이는 너. 레이. 그래서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레이 빈도와 너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맞아요. 근데 보통 인칭을, 그러니까 사람 1인칭, 2인칭, 이 인칭은 전부 다 생략을 합니다. 이 인칭을 생략을 하고 어디서
왔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빈도와라고 얘기하면 인도와 빈도는 어디야라는 소리입니다. 네. 자. 레이 어서 오세요. 분님 한영입니다. 자, 빈도와 네, 빈도와 쓰는 곡은 이민국이라고 그랬죠. 이민은 이만이고 이민국은 이만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만곡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에 가시죠? 가방을 찾아가지고 세관 통과하시죠? 그죠? 세관은 광동어로 허이관입니다. 허이관. 네. 허이관은 세관 카스텀입니다. 카스텀. 세관을 허이관이라고 부릅니다. 허이관. 자, 허이관. 네, 카스텀입니다. 허이관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가방을 찾아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세관 통과하기 전에 가방을 찾아야 되는데 여행을 가가지고 끌고 오는 가방은 뭐라 그랬죠, 제가? 그냥 손가방은 사우더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우더이. 지난번 공부할 때 배우셨어요. 사우는 손이고 더이는 가방이라서 사우더이 하면은 손가방이에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오시면은 손가방을 들고 오시는 게 아니고 뭐로 들고 오죠? 그쵸? 바퀴 달려있는 여행 가방을 끌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방이기 때문에 여행은 아까 광동어로 뭐라 그랬죠? 그죠? 러이항. 그 다음에 가방은? 너희죠. 러이항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러이항 너희라고 안 부르고 항레이라고 부릅니다. 항레이. 러이항 너희는 여행을 가는 가방이에요. 그러면 러이항 너희는 항레이처럼 이렇게 끌고 오는 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그맣게 꾸리는 여행 가방 아시죠? 왜 조그맣게 이렇게 꾸리는 가방 1박 2일처럼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에다가 옷도 넣고 뭐도 넣고 화장품도 넣고 대충 꾸린 가방 조그만 거 그거는 러이항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실 때는 항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레이. 항레이는 뭐다? 트렁크 가방. 트렁크 가방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트렁크 가방,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항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방은 사우타이, 러이항더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우타이, 사우는 돈이고 사우타이 항레이 하면은 손으로 들고 가는 가방입니다. 사우타이 항레이. 자, 비행기를 탔을 때 기내에 가로 세로 몇십 센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7, 8kg인가 10kg 밑에 해가지고 저기 위에다가 집어넣는 가방 있죠. 그거 이렇게 끌고 가지 이렇게 넣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우타이 항레이입니다. 항레이는 항레이인데 손으로 끌고 가는 가방. 잘하셨어요. 원래 안 가르쳐도 드려도 되는데 이것도 이쪽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우타이 항레이는 손으로 들고 들어가서 기내에다가 싣는 가방을 사우타이 항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레이는 항레이인데 그러니까 항레이는 바퀴 달려서 끌고 가는 항레이는 항레이인데 손으로 들고 들어와 가지고서 기내에 타는 가방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우타이 항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타이 항레이. 자, 그러면 이제 호텔 들어가시죠. 호텔은 뭐라고 불러요? 짜오딘. 딤입니다. 딤. 짜오딘. 짜오딘 아니에요. 띠는 전기예요. 띠는 전기라는 소리고요. 짜오딤. 그렇죠. 잘하셨어요. 짜오딤인데 한글로는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주점입니다. 주점을 짜오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루 지나가시다가 홍콩에서 많이 보시면은 주인데 마루 루자를 써서 술주자에 마루 루자를 써서 주루라고 써 있는 데가 많아요. 주루는요. 그게 술집이 아니고 홍콩에서 주루는 짜올라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가지고 얌차를 먹든 밥을 먹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홍콩은 짜올라오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결혼식도 짜올라오 그 식당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식당에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식당에 가시면 홍콩 분들은 식당 가시면 벽에다가 막 은박이 붙이고 꽃 달아놓고 난리를 쳐놓은 벽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아주 이쁘고 화사하게. 그래서 여기서 뭔가 행사를 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전부 다 결혼식, 무슨 피로연 이런 거를 전부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가지고 서양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중국 식당이나 호텔에서도 중국 식당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바이짜오라고 합니다. 바이짜오. 바이는 차리다고 짜오는 술입니다. 술을 차린다라는 뜻이죠. 원래 직역을 하면. 근데 바이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결혼식이나 아니면 애들 돌식이나 뭐 저희 어른들 금혼식이나 환갑년 피로연 모든 거를 다 합쳐서 바이짜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이짜오. 네, 바이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짜오는 뭐더라? 어떤 그런 피로연을 그런 거를 합니다. 어디서 근데 한다? 짜올라오라는 데에서 한다. 짜올라오는 식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게 서양식으로 웨딩에서 사인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사인하는 거 따로 있고요. 바이짜오는 바이짜오대로 중국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4시부터 모여가지고 마작을 합니다. 빠그락 아유 시끄러워 죽겠죠. 다 마작을 합니다. 마작을 하다가 언제서부터 식사를 시작하냐면 8시경서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면 10시 넘어서 식사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결혼한 신부는 옷을 작게 갈아입으면 3번, 많이 갈아입으면 6, 7번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쫙 갈아입으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테이블을 돌면서 이제 축하 건배 한국으로 따지면은 건배라고 하거든요. 마실 음자에 잔배자 해서 얌배인데 광동어로는 얌뽀이라고 합니다. 얌뽀이 하면 이 음료수를 마시다라는 건데 그거를 테이블마다 다 돌면 결혼식에 축하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나갈 때 신혼부부 쌍과 양쪽에 가족이 쫙 줄을 서가지고 그 식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면서 악수하고 인사를 하면 와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가면 식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는 짜올라오가 아침에 딤섬을 먹는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결혼식까지 홍콩의 가장 큰 문화를 가져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올라오는 많이 알고 계시는 거라서 거기에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서 여행에 관해서 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나 이 단어를 좀 정확하게 말하고 싶다. 잘 모르는 단어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 없으시면은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없으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분들이시죠? 그래서 한국은 광동어로
그러니까 홍콩. 그럼 중국은요? 중국. 중국 맞아요. 중국. 중국. 홍콩, 중국. 홍콩, 중국. 자, 홍콩은요? 미국. 홍콩은 여러분 그냥 홍콩 하시면 돼요. 홍콩. 근데 원래 한문은 향항입니다. 향항입니다. 향항. 상항. 향항입니다. 그래서 향항이라고 이 단어를 짓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건 옛날엔 바닷물이 깊어서 큰 배가 많이 들어와서 옛날에 마카오가 왕성했었다라는 걸 지난번 미팅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홍콩에 큰 배가 들어오게 되면 저 멀리서부터 홍콩에서 향나무에 향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향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은 지형적으로 향나무 정도밖에 자랄 수 없는 지형이에요. 왜냐하면 홍콩 지형 자체가 전부 다 화강암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사시면서 한 수십 층 아주 고층 빌딩이 빼곡하게 성냥갑처럼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저거 지진 나면 안 자빠지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뾰족하게 다 세워놨을까라고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홍콩의 지형적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에다가 이 지지층 단층이 그러니까 얼스퀵이 뭐지 한국말로? 얼스퀵이 뭐지? 지진 나는 거가 이게 맞닿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홍콩은 지진이 없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세이브한, 굉장히 탄탄하고 화강암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고층 빌딩을 뚫는 게 어렵지 뚫어놓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센트럴이니 뭐니 이렇게 가거나 노스포인트에서 센트럴로 가시다 보면 막 그냥 희한하게 세워놓고 고층으로 산으로 빅토리아 피크 이렇게 쫙 올라가다 보면 엄청나게 전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대에다가 빌딩을 얹을 수 있다.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은 옛날부터 향이 나는 항구다 해서 향항이라고 부르고 발음은 홍콩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이 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본은 뭐라고 부를까요? 약분. 실비아님 약분 아주 자신 있게 하시는데 약분 맞습니다. 일본은 약분입니다. 그래서 약분인데 일본이고요. 대만은요. 타이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타이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약간 타이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미국. 실비아는 이 나라 이름은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그 나라 이름은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메이국입니다. 메이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미국이. 그래서 메이 하면은 홍콩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미미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메이는 아름답다라는 맛있다라는 것도 메이하는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실수가 아니고 호얌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마시는 거는 호얌. 근데 음식이 맛있는 거는 호메이. 얌과 메이는 틀립니다. 메이는 테이스. 이거 테이스가 좋다. 되게 맛이 괜찮다라는 뜻으로 호메이. 호얌. 얌은 드링 마실 음료수, 음료수하다 할 때 음자를 씁니다. 그래서
호이얌으로 발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홈메이라고 하고 이 메이는 사람한테 메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은 안 돼요. 이쁜 아가씨한테 홀랭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 안 좋은 말로 남자들이 여자한테 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뒤통수한테 맞아야 되는 거지만 그 안 좋은 영화 보면 그런 뜻으로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좀 저속한 표현이죠? 근데 알고는 계시라고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메이곡 끝났고요. 카나다는요? 캐나다. 까나다. 까나다 맞아요. 카나다는 까나다입니다. 까나다. 유럽은요? 아우짜오. 아우짜오. 자, 카나다는 뭐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독일도 포함되어 있고, 프랑스도 포함되어 있고, 라고 적어놓으시고, 개별로 안 지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자, 유럽인데 아우짜우지만 독일은 예를 들어 독일을 뭐라 그럴까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우리 인다님 잘하셨네요. 닦고 이거 공부한 겨. 여기 복습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거 공부 다 했기 때문에 아시네요. 닦고. 프랑스는 깍곡. 밭곡. 법국이에요. 한문으로는 법자에다가 나라 국자를 씁니다. 옛날에 프랑스가 법을 많이 통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문으로 법국이라고 쓰고 읽기는 팟곡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는 팟곡입니다. 팟곡, 딱곡 이렇게 표현이 그 안에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 쪽은 모르시죠? 아프리카 쪽은 페이자오. 페이자오. 자, 그래서 페이자오인데 우스갯소리로 커피가 뭐죠? 커피. 카페. 카페. 실비아 제일 좋아하는 게 카페시잖아요. 카페. 페이자오야. 커피 색깔 나잖아. 재밌다. 예. 맞아요. 그래서 페이자오예요. 페이자오. 커피, 카페, 페이자오. 그래서 커피 색깔 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페이자오. 네, 맞아요. 성재철님 발음 좋습니다. 페이자오. 그러면 재미난 거 얘기하는 김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기에 홍콩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코가 높은 하얀 피부에 코가 높은 아저씨들을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양인의 남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와일로. 오, 실수라고 너무 잘알아요. 과일로우 잘하십니다. 과일로우인데 왜 과일로우예요? 과일로우. 네? 과일로우. 과일로우는 홍콩에 살고 있는 서양 사람들을 과일로우라고 부릅니다. 근데 면전에서 과일로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면 욕하는 거다. 뭐라고 하는 거다. 사실은. 근데 홍콩 사람들 자기네끼리는 무조건 표현을 과일로우라고 합니다. 과일로우. 그거는 서양인을 표현합니다. 과일은 무슨 뜻이냐? 귀신이라는 소리입니다. 로우는 늙은 이의 남자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남자. 과일로우는 귀신 늙은 남자예요. 귀신 같은 남자. 욕이네요, 욕. 근데 귀신처럼 생긴 것처럼 옛날에 서양 사람이 옛날에 그 종교
종교적으로 기독교 전파하려고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선교사. 옛날에 기독교 전하려고 외국에 들어온 거랑 선교사. 똑같이요. 뭐죠? 선교사님들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생긴 거가 피부가 하얗고 코가 되게 크고 매부리 코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약간 나이 든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니까 늙어 보이고 늙은 할아버지, 마술을 쓰는 귀신 같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과일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로우는 서양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서양 남자를 다 과일로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대놓고 그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욕하는 거다. 그런데 그분의 와이프, 서양 여자 아줌마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와일로. 와이프. 와이프 맞췄네. 이런 실비아님이 욕은 다 하네. 큰일 났네요. 어디서 다 들었어. 듣기는 들었는데 그죠? 욕인지 몰랐어요. 저는 유아 꽈일로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빨로야 이러고 그거 욕하신 거예요. 다음에 보면 미안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과이포는 늙을 포자예요. 그래서 마포두부 마파덮개예요. 그래서 두부. 근데 그래서 그 포는 해자입니다. 쭉 강의 때 가르쳐 드릴 건데 할머니를 부를 때의 호칭은 퍼퍼입니다. 퍼퍼. 퍼퍼는 할머니.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외가 쪽의 할머니. 그래서 포포입니다. 그리고 친가 쪽의 할머니는 마마입니다. 마마. 아마 포포. 옛날부터도 지금까지도 외가 쪽이 친가보단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포를 더 좋아하죠, 애들이. 항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갑을 자주 여시면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면 지갑을 많이 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많이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이포라고 하면 서양 여자의 나이가 있는 여자를 전부 다 과이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욕이다. 늙은 할망구 소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좋은 말 아닙니다. 근데 아시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러면 페이자오 좋아하는 카페 커피 할 때 그 페이기 때문에 페이자오라고 표현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아프리카라는 소리입니다. 호주는 그럼 뭘까요? 호주. 오자오. 오우자오. 그러면 아까 유럽은 뭐라고 했어요? 아우자오. 아우자오. 오자오하고 아우자오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적어 놓으시면 잊어버리십니다. 아우자오는 유럽이고 오자오는 호주입니다. 그래서 지칭하는 발음이 틀립니다. 틀리니까 무조건 적어 놓으시고 모르시면은 무조건 뭐 하셔야 된다? 적어야 필사. 적자 생존이라고 마이너스 생존이 아니고 적어야지 삽니다. 적자 생존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는 다른 공부가 아니고요. 무조건 잘하는 방법은 무조건 적자 생존하시면 잘하실 수 있어요. 적어놓으면 기억나고 돌아보면 외울 수 있고 계속 읽어보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르겠으면 일단 모르겠다. 그리고 영어를 쓸 생각, 영어 잘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영어 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한글로 무조건 적어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이 성조를 따라서 많이 하다 보면 음률이 이렇게 나는구나 해가지고 높낮이를 갖다가 볼펜으로 올려 긋거나 내려 긋거나 쭉 긋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음률을 붙이시면 됩니다. 아주 조그맣게 발음이 나는 거는 글을 쓸 때 작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뭐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기억시옷, 기억시옷, 기억시옷 뭐 이렇게 적으면 뭐예요? 기억시옷 적어요. 줄여. 감사. 기억시옷. 감사. 여기 있는 사람은 나처럼 신세대가 아닌가 봐. 저는 완전 신세대예요. 그래서,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이거 찍으시거나 인스타에 뭐 얻거나 하실 때 어떤 젊은 애들 들어가 보면은 무슨 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전부 다 그냥 무슨 광동어로 깜받지. 글을 줄이는 것처럼 한국말도 다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 희한한 건 그거를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게 뭐다? 훈민정음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요즘에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한글 자음모음만 가지고도 다 모든 글을 만들어서 붙여낼 수 있으니 위대하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발음을 다 표현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한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한문으로는요, 그 글씨 절대 표현 안 되고요. 영어로도 이 발음이 절대 표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한글은 모든 표현 다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잘하는 우리는 너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는 국뽕이 뽕뽕하다라고 표현하시죠. 국뽕 아세요? 국뽕 들어보셨어요? 국뽕 모르세요? 이거 외우세요. 국뽕은 한국 사람이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거를, 그리고 어디 가서도 한국을 응원을 하거나 국가를 응원하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서 이야기하는 거를 국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국뽕 제대로 못하시면 어떤 유튜브에 실시간에 들어가서 댓글 달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국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손흥민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도 국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나만 신세대인가? 여기 전부 다 신세대가 아니고 신세대들이 다 앉아 계시고 주니스는 신세대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느낌은 뭐지? 그죠? 자, 신세대 됩시다. 자, 동남아는 뭘까요, 그러면? 아마. 아자오. 맞아. 아시아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아입니다. 아자오. 자, 그래서 보시면 짜오는 무슨 뜻이다? 지역이라는 이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운 거고 하나 더 마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24강 해주시고 따라 붙으시고 녹 있으니까 녹화 먼저 내면 잘 들으셔 이걸 내 거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신 분들 거 보시면 거는 뭐냐면은요, 고가까지 했습니다. 러이항 했고 고가 했고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 쌍궈까지 할 겁니다. 쌍궈는 뭘까요? 과일입니다. 과일. 자, 제 얘기 들릴까요? 제가 화면이 딱 지금 멈춰 있는데 누가 대답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자, 이은민 집사님, 이은민님, 좋아하는 국가가 어디세요? 홍콩. 에이, 너무 보인다. 여기 홍콩이네. 그럼 거기 말고, 홍콩 말고, 좋아하는 국가. 메이콕 좋아하시는군요. 자, 실비아님은요? 저는 스위스 좋아하는데 중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위시. 스위시, 스위시. 스위스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스위스에 지인이 사는데, 거기에서 민박해요. 저기 위에 그 높은 알프스산에서. 인터라켓. 인터라켄. 이거는 분명히 양석 집사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인터라켄에 우리 서로 아는 지인이 거기서 살죠. 자, 우리 송재철님 좋아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 좋아하십니까? 카나다 좋아합니다. 까나다. 까나다는 아까 나온 나라 이름이네요. 또? 또요. 네.
티벳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티베트. 네. 티베트. 거기 가면은 귀가 너무 멍멍한데요. 가시기 전에 고산 운동을 좀 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티베트 가시려면요. 네. 그래서 몽고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광동어로는 몽고 지역 위로 올라가서 티벳은 그 몽고 위로 올라가셔서 티벳은 그냥 티벳으로 부릅니다. 자, 우리 이재호 장로님 들어오셨는데 이재호 장로님은 어디 좋아하세요? 어느 국가 좋아하십니까? 중국, 빈더? 중국? 예, 중국, 중국. 차이나 좋아하십니까? 뭐라고요? 차이나 좋아하세요? 장로님? 네, 좋아요, 네. 차이나 어디요? 상하이? 상하이. 상해. 상하이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상해 좋아하시는군요. 상해에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오시려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정말 맛있는 게 많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 양은석 집사님은 어디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데 아프리카. 아프리카 좋아하십니다. 아프리카 가고 페이자오. 싶은데. 페이자오 가고 싶네. 오혜원님은요? 저는 나라는 아닌데요. 하와이요. 하와이. 미국. 하와이 가시고 싶으시네요. 나라는 아니네요, 정말. 미국은 미국입니다, 그죠? 네, 하와이. 좋습니다. 하와이에 발 한번 쫙 담그고 오세요. 우리 안남미 지사님은 권사님 어디 좋아하세요? 어쩌니 헌꺽 한국, 에이, 한국 사람 또 국뽕 나왔다, 이거. 음식 먹고 싶어서. 음식, 그렇지. 그렇구나. 맞아요. 예. 최은주님은 어디 좋아하실까요? 말씀 못 하실까요? 말씀 못 하시는 분은, 말씀을 못 하셔서 안 되겠네요. 빠꼬. 어디요? 프랑스 빠꼬. 빠꼬. 에펠탑 밑에서 딱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바게트빵, 근데 난 별로 맛 없던데, 누구는 바게트빵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 별로예요,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데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좋아하는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일은 광동어로 쌍궈입니다. 쌍궈. 네, 궈. 쌍궈. 자, 쌍궈. 과일의 황제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과일의 황제는 누굴까요? 두리안. 두리안. 맞습니다. 두리안. 두리안은 과일의 황제라고 합니다. 광동어로는 라울린입니다. 라울린. 네. 자, 라울린은요, 굉장히 열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울린을 많이 드시게 되면 등에도 여드름 나고 얼굴에도 뻐르지가 나고 굉장히 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한국의 인삼하고는 상충입니다. 왜냐하면 인삼도 열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라울린도 열이 굉장히 많은 거라서 두리안 드시면서 인삼차 드시면 홀라당 뒤집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리안은 상당히 열이 많은 과일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리안 말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일의 황제를 얘기했으니 과일의 여왕, 과일의 그 황후는 누굴까요? 빙고, 우리 장로님 뭐라 하셨어요? 안 들려요? 빙과, 애플, 맥과? 팽고? 망고. 맹고? 만들어서 빙고, 팽고는 뱅고네요. 저 사과입니다. 그죠? 사과. 맞아요. 네, 뱅고. 광동어로는 뱅고입니다. 뱅고. 네, 뱅고. 근데
과일의 황후. 그러니까 황제하고 같이 먹으면서 최고의 과일은 맹고스틴입니다. 맹고스틴. 그래서 한문으로는 산죽. 제가 말하는 게 안녕. 들려요. 안 들리세요? 싼쪽. 들리세요? 들려요. 네, 싼족. 싼쪽. 가서 한문으로는 매산자 대나무 죽자 해서 산죽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맹고스틴. 여러분들이 맹고스틴을 고르는 방법은요. 맹고스틴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맹고스틴입니다. 맹고스틴을 잡아가지고서 사방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딱딱한 데가 잡히면 딱딱한 데는 상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을 눌러봐가지고 그래서 장사치들이 산족을 못 만지게 합니다. 왜냐면 잘 아는 사람은 잘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둘러서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한 그 질감이 똑같이 말랑거려야 제대로 고른 거고 맨 위에 꽃 모양을 딱 봤을 때 이파리 2개가 붙어 있게끔 큰 게 있고요. 나머지는 조그만 게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8개의 이파리들이 쫙 동그랗게 이쁘게 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1번은 큰 거가 달려 있는 것보다는 조그만 게 똑같이 위에 모양이 있는 맹고스틴 싼족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모양이 그 속 안에 있는 과일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위에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붙어있다 크다라는 건 그 큰 씨가 들어있는 앱니다. 하셨나요? 씨가 들어있으면 먹을 게 있다 없다? 먹을 게 적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맹고스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살 때 맹고스틴 사는 게 일이었어요. 매일 사는 거예요, 맹고스틴을. 거기에 말레이시아 에 장이 많이 쓰는데 아예 만져보면 아는 거예요. 꽃을 딱 보면 안에 못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면서 썩은 게 몇 개밖에 안 나옵니다. 때문에 자, 맹고스틴은 싼족은 굉장히 찬 과일입니다. 찬 과일. 그러면 여성분들한테는 맹고스틴이 좋을까요? 아닐까요? 안 좋아요. 안 좋겠는데. 여성분들한테는 너무 차요. 그래서 한 3개, 4개 넘어가게 먹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찹니다. 몸이 더운 남자분들한테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이 두리안 라울린이죠. 라울린이랑 지금 얘기한 싼족은 환상의 궁합입니다. 최고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하나는 열이고 하나는 냉이고 그래서 원래 두리안 파는 옆에 꼭 맹고스틴을 같이 팝니다. 그래서 과일상을 가서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갔을 때 과일상을 가면 두리안을 사는데 싼쪽을 안 사면 그 사람 과일 먹을 줄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2개를 같이 드시는 거고 두리안을 깐 다음에 그 깐 데에다가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데에다가 그 사람들 풍습은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마시게 되면은 몸에 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풍습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빡빡하고 더운 과일을 먹었을 때 물을 많이 마셔서 그 열을 밑으로 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쪽 남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일 먹는 풍습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울린 이야기했고 산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까 벵궈 얘기하셨어요. 장로님 벵궈 얘기하셨는데 영국 속담에 in the morning 아침에 벵궈 한 개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벵궈가 굉장한 알칼리 식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파이버가 가득하면서도 알칼리의 사과를 먹게 되면 의사를 멀리하고 벵궈를 익어가면은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재밌죠? 이런 표현이. 그래서 벵궈가 그만큼 여러분들 삶의 질을 올리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신에 그린 벵궈를 드시면 배에 지방을 빼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드시게 된다면 배 지방을 빼는 안에 성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건 알고 있죠? 벵궈 그린 펠펜을 sorry for 저 잊어버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벵궈 얘기했고요. 자, 저 한국말을 몰라요. 자, 수박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박. 씨 없는 수박, 씨 있는 수박 이거 얘기하지 말고 좌우지간 수박. 수박은 뭐죠? 쌀과.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옛날에 어렸을 때 연애할 때요. 제가 쌀과 뭐 어쩌고 제가 이제 엄마랑 뭐 얘기하고 하면 우리 신랑은 옆에서 제가 쌀과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사과라고 얘기한 거고요. 제 남편은 뭐라고 들었을까요? 수박으로 들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광동어로는 쌀과가 우리 사과처럼 들렸는 거고 저는 사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옆에서 수박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쌀과를 진짜 수박을 좋아하나 봐. 너무 수박을 많이 사주더라고. 그래서 왜 저렇게 수박을 왜 사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광동어 가르칠 때 이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듣더니 그렇구나. 비슷했구나. 이러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광동어로 쌀과는 수박이고요. 벵궈는 사과입니다. 자, 발음이 틀리다. 들으셨어요? 쌀과. 자, 오렌지는요? 네. 잘하셨어요. 오렌지는 뭘까요? 창입니다. 창으로 끝나지 마시고 장. 7번님은 치읓으로 적으셔야 돼요. 송재철님. 창. 네. 그리고 맹고는 맹고입니다. 맹고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는요. 형지우. 네, 바나나입니다. 자, 바나나는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검은 반점이 많이 있는 거를 고르면 고를수록 굉장히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익지가 않은 바나나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변비가 생깁니다. 바나나에는 익지 않은 거를 먹게 되면 탄닌 성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떨떠름한 거 아시죠? 그래서 걔가 여러분들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나나는 어떤 거로 먹는다? 익은 거로 먹는다. 근데 바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드실 때 여러분들 껍데기 다 까고 먹죠? 껍데기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바나나를 드실 때 껍데기를 까시면 아주 얄팍한 티스푼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바나나에 붙어있는 그 실들이 바나나 껍데기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을 딱 잡고 벗기셔가지고 그 실을
떡더름하더라도 씨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그 씨를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드시는 것이 정확하게 바나나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나는 그 실 벽에 붙어 있는 것만 제대로 드시게 돼서 하루에 그 실 붙어 있는 거를 3개 정도를 긁어가지고 드시면 뇌경색의 24% 이상이 좋아집니다. 뇌경색이 요즘에는 혈관의 길이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10만 킬로, 지구의 2바퀴 반을 돕니다. 원래 혈관의 길이는 지구 2바퀴 반을 도는데 가느다란 모세혈관까지 늘어붙여 놓으면 그 정도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가는 혈관이 어디 있어요? 네. 눈에 있어요. 눈에 있는 혈관이 가장 가늘죠. 그래서 0.72 마이크론 정도 되는 굉장히 가는 모세혈관이 여기 있지만 그만큼 가는 모세혈관은 어디에 있다? 뇌 위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뇌의 경색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정말 바나나가 좋고,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죠? 전립선에 문제 많이 생기죠. 근데 바나나에 그거를 긁어서 먹게 되면 전립선에 어마무지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하고 저녁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딸은 전공하고, 그러니까 생식 기능의 암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암 얘기를 저 암을 어떻고 맨날 암 얘기해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전공이 전립선 암이다가 전립선은 나이가 드시면 그러니까 생식기 뒤편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요한 기관이지만 나이가 드시면 이거는 그만큼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나 형주 이 바나나에 거기 붙어 있는 거를 긁어먹게 된다면 전립선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생활이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셨다가 하루에 이렇게 요과일 저과일 잘 맞춰가지고 드시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식품 영양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단톡에 여러분들 한번 얹어드릴 테니까 식품 영양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14가지 모아가지고 해독죽을 만드는 건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 해독죽 만들기 강의를 오래 해왔었어요. 제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거 들으시고서 내일 모레 되게 아프셔서 문제 있으셨던 분들도 사람은 어차피 한 번 다 가지만 시간을 늘리면서 더 오래 정리할 시간을 가져가면 더 좋은 거고, 해독죽은 암에 정말 좋은, 우리 염증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데 세상이 굉장히 슈퍼마켓에 많은 거를 예방하시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들 단톡과 단톡에 안 계신 분들은 개인톡으로 몇 번 보내드릴 테니까 제 옛날에 강의했던 거 유튜브로 해놓은 건데 그거 사실 때 요렇게 골라서 하면 좋겠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얹어드릴게요. 자, 체리지는 체리입니다. 체리지. 그리고 포도는 뭐라 그럴까요? 버터? 이럽니까? 버터? 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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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건포터 이러면은 건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음을 많이 안 합니다. 다이지라고 합니다. 다이지. 자, 빠빠야는요. 자, 요거 지금 제가 오늘 불러드린 거는 홍콩에 가장 많이 파는 과일들 얘기한 거예요. 자, 빠빠야는요. 모까. 잘하셨어요. 누구야? 린다인가 봐요. 린다님이신 것 같아요. 집사님. 그죠? 자, 빠빠야는 목과입니다. 나무 목자에다가 과일 과자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목과입니다. 자, 과에는 광동어로 굉장히 유명한 새가 하나 있어요. 웡페이 쉬 리우꺼라는 새가 있습니다. 웡페이 쉬 리우꺼. 근데 리우꺼라는
리우 부리가 노란색입니다. 근데 웡페이 쉬리우거라는 광동어를 굉장히 홍콩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광동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셔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웡페이 쉬리우거라는 리우거는 웡페이 쉬리우거라는 이 단어를 쓰는 뜻은 뭐냐면 익지 않은 거는 안 먹는 새입니다. 그래서 목과도 딱 달라붙어가지고 부리를 빠바바바박 쪄서 먹을 때 꼭 익은 것만 뜯어 먹습니다. 목과 빠빠야에서 익은 것만 먹습니다. 웡페이 쉬리우거라는 애가. 근데 광동 사람들이 웡페이 쉬리우거라는 단어를 쓰게 된 무슨 뜻이냐? 잘 아는 사람이 뒤통수를 친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네들끼리 친한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 이거를 길게 말하지 않고 웡페이 쉬리우거 이러고 얘기하면 잘하는 사람이 뒤통수. 웡페이 쉬 웡페이 씨 리우거. 그래서 웡페이 뒤통수. 예, 그렇죠. 와, 이 말은 웡페이 쉬리우거. 한국에서도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웡페이 쉬리우거. 그래서 근데 한국말로는 이거 뭐야? 잘하는 사람이 웡페이 뒤통수 쉬리우거. 치고 있어. 웡페이 말하자면 되게 길어요. 그죠? 자, 웡페이 쉬리우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우거가 노란색, 익자는 거는 먹지 않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과일이 빠빠야입니다. 자, 목과를 저기 속에 까만 실을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배는 쉿레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빠빠야하고 배하고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목과하고 쉿레이하고 그 다음에 생강 몇 접음 자른 거 하고 팍팍팍팍 삶아가지고 감기. 설탕, 얼음 설탕이 있어요. 설탕인데 딱딱하게 얼음처럼 나온 설탕이 있어요. 이게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빠야하고 쉿레이하고 경은 뭐죠? 경은 생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렇죠. 얼음 설탕이 있는데 얼음 설탕은 홍콩 사시는 분들만 아시고 홍콩 안 사는 사람은 얼음 설탕 안 파니까 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빠야 하나에다가 분량은 쉿레이 하나, 생강은 딱 손가락에 한 마디 정도 해가지고 걔를 팍팍 끓여가지고 마시면 이 목과 가래, 감기 기운 오는 데에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한의학이다 보니까 맨날 말하다 보면 식품으로 무슨 병도 고칠 수 있어? 맨날 이 얘기해가지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삶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삶아가지고 팍팍 갈아서 그 물을 드세요. 만약에 있으시면은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보리, 납작보리 있죠? 납작보리 한 주먹 같이 집어넣고 끓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국물이 탁해집니다. 만약에 보리를 안 넣으시면은 국물이 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뭐에 도움이 된다? 굉장히 감기, 특히 거담제, 암을 없애고 여기 기침과 해소 이런 거 천식, 담 이런 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러분들한테 빡세게 1시간 달렸습니다. 앞에 15분, 18분 정도는 저희가 살아온 얘기를 또 살아갈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저희가 많이 쓰는 수고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욕 말고 욕은 제가 맨 마지막 강의에 욕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의에는 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아주 심한 욕 말고 좀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그때쯤 가서 하고 내일 하는 다음 주에 하는 6강은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수거나 속어들 긁어 모아가지고서 요럴 때 아마도 이 말을 가장 많이 아야 까우초와 이러면서 홍콩 사람들 그런 말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거 긁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거시켜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8강 중에서 벌써 6강을 달렸고 7강이니까 저희가 여러분 5강 했고 6강이네요. 많이 쓰는 수거들 긁어 모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 이 과일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이거 어떻게 말해요? 리거. 자, 손가락으로 리거는 이거죠. 리거. 그거는 저거고. 그죠? 리거, 그거. 이렇게 얘기해요. 리거. 근데 어디서 왔어? 하면 핀도레야라고 물어보고. 핀도레야. 핀도는 어디라고 얘기했죠? 레이는 오다예요. 오다. 이거 핀도레야. 핀도레야. 이거 핀돌레야. 이거 핀도레야. 그러면 너 어디서 왔어? 어느 국가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리고 매 국가가 매 국가가 국가는 국가예요. 그죠? 리고 매 국가가 이러면 정확하게 어느 국가에서 왔어라고 하는 건데 레이야. 뭐 솔직히 국가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어디서 왔어? 이러고 물어보죠. 그래서 핀돌레야. 리고 핀돌레야 하면 이거 핀도레야. 어디서 핀도레야. 왔어? 리고 그리고 고기도 핀돌레야. 붙들고 이거 핀돌레야 하면 미국 고기인지 뉴질랜드 고기인지 그렇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핀돌레야 그러면 핀돌레야. 핀도레야. 라는 핀도레야. 겁니다. 핀돌레야. 리고 핀도레야. 질문 있어요? 얘기해 드릴게요. 질문? 리고 핀돌레야. 딤찌야. 몰라요. 딤찌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오늘 도착한 야채가 뭐야 할 때 오늘 도착한 거 신선한 거 오늘 도착한 게 뭐야 이런 거. 리고. 자, 리고는 이거죠. 껌냐레야. 껌냐는 오늘이에요. 껌냐레야. 깜냐레야. 리고 껌냐레야. 이거 오늘 리고 왔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오늘 왔어? 리고 껌냐레야? 라고 물어보는 오늘 왔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마이라 하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야는 하마야로 줄여서 말합니다. 리고 하마야 껌냐레야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 배우지 마세요. 실비아님 그냥 리고 껌냐레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오늘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야 하고 대답합니다. 아니야 이거 어제 와서 대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물어보다 많아야. 물어보나 이해하셨어요? 맞네. 그러면 이거 깜냐래야? 라고 물어보면 하야 그러고 다 대답하지. 누가 아니 이거 예서 잡냐래야? 이러고 누가 얘기해.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아셨죠? 자, 또 질문. 아야. 몰라? 자,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